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야 국회의원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당내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쇄신 작업에 나선 정치권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색다른 휴식 공간인 한옥에서 특별한 하루를 즐겨보고 청년 셰프의 열정이 녹아있는 건강 밥상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기자의 솔감 말입니다. 보도국 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 이글스 팬들은 이제 만년 꼴찌를 해도 비난하지 않고 그래서 뭐 보살팬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경기가 워낙 재밌다 보니까 한때는 마리하나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팬들이 이번에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참 하나 팬들을 화나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이 실제로 또 일어났습니다. 기폭제가 된 건요, 수베로 감독의 갑작스러운 경질이었습니다. 5월 11일 수베로 감독이 경질이 됐는데 그날 경기는 한화가 삼성을 상대로 홈에서 4대0 완승을 거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 굉장히 성적이 좋았죠. 그런데 이 경질 시기가 좀 다소 이제 도마 위에 올랐고 또 기존에 언질 없이 갑작스럽게 좀 경질이 되다 보니까 경질 방법도 좀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는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진한 성적의 이유를 매번 감독과 선수단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제는 단장과 프런트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적이 부진하면은 감독에게 책임을 묻지 않나요? 그게 관례는 아닙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프로스포츠계에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구단도 사실 살펴보면 가장 손쉽게 구단의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독 교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팬들의 입장입니다. 팀의 성적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선수잖아요.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두고 있는데 일선발로 여겼던 스미스 선수가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13억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한 경기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부상으로 교체가 됐고 또 오그레디라는 선수가 이제 외국인 타자로 영입이 됐는데 정말 일할 때 타율을 보이면서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사실 전부터 뭐 부상 우려나 뭐 성적 부진의 우려가 있었는데 과연 단장과 프런트가 이 선수들을 영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을 했는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게 이번 시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런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야구 팬들이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이 프런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프런트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구단의 운영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팀에서 물론 감독과 선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운영진, 프런트죠. 그래서 이번 시위에 대해서 아직 프런트가 어떤 운영진이 아직 어떤 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뭐 섣부른 사과를 괜히 했다가 오히려 팬심을 역으로 자극해서 더욱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 드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수차례 좀 입장 표명을 좀 요청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달받은 바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부진해서 팬들이 프런트라든지 구단 뭐 운영진을 이렇게 비난한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비판한 사례가? 네, 사실 한화 팬들의 시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도 12월쯤에도요. 연속해서 한화가 최하위에 머물면서 선수 영입을 좀 해달라, 외부에서 선수 영입을 해달라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FA 시장에 이제 새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온 선수들 중에는 뭐 김현수 선수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뭐 또 손합서 선수나 뭐 나성범 선수 등 정말 대역급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당시 이제 단장과 프런트는
FA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돼서 금액이 너무 비싸다. 우리는 내부 선수를 좀 더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조금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농담조로 하는 말투를 좀 팬들이 이제 문제시 삼으면서 이제 서울 63 빌딩과 여의도 일대에서도 트럭 시위가 소규모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런트는 당시 이제 구단 SNS를 통해서 좀 오해가 있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일단락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런트라든지 뭐 구단주의 공식 입장이 늦어질수록 아마 이 팬들의 화는 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팬들이 이제 시위를 하기 위해서 뭐 트럭을 몰고 뭐 그 앞에 세워놓고 또 서울까지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2년 전, 앞서 말씀드린 2년 전 트럭 시위와는 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수베로 감독 경질 이후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해도 확인된 금액이 400만 원 이상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트럭 시위 문구 자체도 팬들이 직접 이제 의견을 모아서 수렴한 걸로 문구를 지금 트럭 시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총 11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서울 한화 본사나 대전 한화이글스 구장 앞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는 한화가 운영하는 압구정 갤러리아 앞에서 추가 시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럭 시위 주도하는 팬분들은 또 생업에도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틈틈이 이런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스포츠의 팬심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에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나저나 뭐 수베로 감독 어떻게 잘 돌아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수베로 감독은 경질 이틀 만인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공항에서 기자들과 짧은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SNS를 통해서 팬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또 빼먹지 않고 전했습니다. 하나 팬들은 정말 최고였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말을 이어갔고요. 또 한화에 대해서도 한화는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웃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면서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던 수베로 감독인데 그가 이제 경질 당했던 그 과정과 조금 대비를 이루죠. 근데 감독은 무엇보다 성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런트와 구단주의 이제 입장 표명을 기다리면서 하나 이글스도 뭐 시즌 경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수베로 감독의 경질 이후 최원호 감독이 1군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이제 2군 퓨처스리그 감독이었는데 1군 감독으로 이제 승격이 된 거죠. 2019년부터 한화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단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게 한화 측의 선임 배경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요. 부임 이후에 한화는 6경기를 치르면서 2승 1무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 성적이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의 흐름과 비교하면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최원호 감독 부임 이후에 오그레디 선수도 사실 2군에 있다가 이제 1군으로 승격해서 요새 라인업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복귀 이후 성적을 살펴보면 17타수 2안타, 삼진은 9개를 당하고 있어서 전혀 반등하는 기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국내 굴지의 그룹이고 또 김승현 회장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고는 못 산다 이런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돈을 정말 안 쓰는 건지 어떻게 봅니까? 왜 성적이 이렇게 만연 하위권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그동안 한화가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에 네. 좀 소극적이었던 거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앞두고는 뭐 최은성 선수를 90억 원에 영입하는 등 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최은성 선수는 현재 한화의 중심 타선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한두 명의 선수 영입으로는 팀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풀이 없고 아직 좀 선수풀이 얇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매번 반복되는 사실 감독 잔혹사도 이제 팬들은 문제시 삼고 있는데요. 김웅룡 감독 이후에 3번 연속으로 지금 감독이
이른 경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지를 당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팀 색깔이나 전술 등이 지금 구단에 온전히 좀 녹아들기 전에 계속해서 감독이 빨리빨리 교체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새로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녹아들지 못하면서 계속 한화가 하위권에 맴도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대전 하나 그 시티즌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사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뤄낸 부분이라는 점에서 뭔가 들어간 만큼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어떻게 기자의 솔까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1986년 이제 대전을 연고로 한 빙그레 이글스가 창단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 참 한화는 지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스포츠 구단, 특별한 스포츠 구단이 됐습니다.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뭐 장종훈 선수나 구대성 선수, 뭐 류현진 선수 등 저희가 알고 있는 참 선수들이 많죠. 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을 또다시 더 배출을 해내기 위해서는 단장 그리고 구단 프런트에 좀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영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